대치동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꼭 걔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냐. 이제는 우리가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겠다. 전교 1, 2등 해봐야 서울대 교수님이 볼 때는 무식해요.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결국 뽑고 싶은 학생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니까. 수능을 사실상 자격고사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서울대에서 시작됐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좀 질문을 해서 청동으로 만든 폰 모양 무슨 동상 같은 게 그렇지. 그 동상의 높이가 얼마나 될 건지를 얘기해보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이제 설명해보라는 거죠. 구글 면접 시험 같은 거잖아요.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이들을 뽑겠다는 게 고교학점제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인 방향 아닙니까? 사실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거 지금 항상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어가지고 현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하냐, 좀 더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욕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사 특목을 위한 그런 고교학점제가 아니냐. 자사 특목 가야 된다. 이거는 애들 잡으려고 하네 이거. 서울대. 서울대가 잘못했네. 서울대가 안녕하세요. 국풀TV 최 대표입니다. 두 분을 모시고 2028 서울대 입시 변화와 국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굉장히 진지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격식을 갖춰서 제가 입었어요.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파랑문회원 일산시 경원 나득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풀연구소장 이강호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울대 입시 변화를 얘기할 그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입시 전문가가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국어 전문가인데 그래도 우리가 서울대 입시를 얘기하지 않고 대입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입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초중 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국 지금 현재 고1인 2028 서울대 입시를 알고 있어야지 지금 초등, 중등 우리 학부모님들 대부분 고등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지금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아, 의대인가? 의대가 안 되면 서울대 좀 심하네. 국립 서울대에 대한 그래도 진짜. 좀 예우가. 자기 대학 서울대 나왔다고 말이야. 좀 그러네. 어쨌든 네. 우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1차 목표가 의대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일 텐데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야 될까? 또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얘기를 해볼 거니까 너무 무겁게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능 비중 축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비중 축소를 서울대가 원하잖아요. 그렇죠? 왜 원해요? 일단 제일 큰 거는 그거 같아요. 서울대학교가 대표적인 국립대학교로서의 상징성과 또 공공성도 있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이끌어갈 어쨌든 인재들을 많이 뽑아서 잘 가르쳐서 정말 이 사회에 정말 밑거름이 되는 인재들을 키우겠다, 좀 그런 목적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워왔죠 지금까지. 최근에 그런 문제 의식들이 좀 생긴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예전에는 뭔가 서울대를 들어가면 너무 자랑스럽고 가문의 영광이고 진짜 동네 현수막 걸고 이런 거다 보니까 서울대를 붙었는데 서울대를 안 다니고 때려치우고 이런 애들이 잘 없었단 말이에요. 아, 없죠. 그렇죠.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학교를 그만두거나 휴학을 하고 재수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대기 걸어놓은 친구들이 옛날에는 합격할 수는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대기도 좀 기다려볼 만한 그런.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죠. 서울대의 경우에는 예비 2번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요. 의미가 없죠. 거기까지 안 내려간다. 절대 안 내려가죠. 그런 학교였는데 최근에는 서울대를 붙어놓고서도 뭐 서울대를 안 간다든지 반수를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엄청 다수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과거랑 비교하면은 꽤 생겼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에서도 야, 이거 그래도 우리 학교에 왔으면 자랑스럽게 학교에 좀 충성심을 가지고 다닐 만한 학생들을 좀 더 뽑아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의식도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어쨌든 이게 이제 국립대학이기도 하고 또 공공성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서울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에 이제 합격생이 너무 편중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있어 보여요. 좀 전국적으로 좀 폭넓게 선발을 해야 된다는 공공성에 대한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우리가 뭔가 서울대를 간다라고 하면 수능을 겁나 잘 봐서 정시로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춰서 서울대를 간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컸는데 뭔가 너무 이제 수능 시험만 잘 보는 학생보다는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전체적으로 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전인적인 인간상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하겠다라는 좀 그런 액션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방향이다. 네. 결론은 좋은 거다. 우리 강우 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능으로 이제 이렇게 창의적 인재를 걸러내기는 좀 부족하지 않냐. 암기형 인재는 좀 지향하고 평소 이제 학교 교과 내용 열심히 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아이들이 좀 더 창의력이 높지 않나 이래서 그쪽 비중을 더 높인다 이렇게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되면서 학교 생활에서 이제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이제 입시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작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조금 동떨어져 가지고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지금 수능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학교 생활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수능 중심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수시로 뽑은 애들, 정시로 뽑은 애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서울대에서 수시로 뽑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또 학교 생활을 잘 하더라. 네, 맞아요.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수시로 뽑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은 이제 학생부나 면접을 통해서 훨씬 뛰어난 인재를 이제 수시로 골라낼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수능은 여러 가지 폐해가 많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제 데이터 저도 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역 균형으로 뽑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공용성의 측면과 또 대학에서의 어떤 좀 다양성의 측면 이런 거를 생각하는 제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전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조금 학력이 조금 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정시 합격을 했던 친구들보다 오히려 지균으로 합격한 친구들의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어떤 성취도가 오히려 높더라. 맞아요. 그렇죠. 그건 좀 놀랐어요, 사실. 맞아요. 그 아이들은 성실도가 몸에 배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좀 일반적인 그런 통념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지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수능 최저 못 맞추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머리가 안 좋다,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더라 이거죠. 실제로 대학 생활을 하는 걸 봤더니 역량이 더 뛰어난 부분들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가 원래 수시 위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몇몇 사태가 터지면서 대입 공정성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갑자기 서울 주요 대학 40% 이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인서울대학도 한 30% 이상만 뽑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바람에 지금 우리 대치동의 그 휘문고라는 수능으로 의대를 무지막지하게 보내는 그 휘문고가 이번에 경쟁률이 뚝 떨어졌다. 네, 0.65. 금방 또 어떻게 어머님들이 아시고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수능이 서울대 입시에서는 지금 사실상 1차에서 등급으로 애들을 정시해서 거르고 1차에서는 2차에서는 이제 40%를 교과 역량 평가를 진행하는 이런 엄청난 이제 전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수능을 사실상 자격고사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서울대에서 시작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봐요? 수능의 운명은? 섣부른 거긴 한데 저는 정시 전형에서 수능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현상이 서울대를 위시한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은 조금 그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은 28학년도 입시부터 새롭게 이제 적용되는 수능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이 수능 시험이 최상위권에서는 그렇게까지 변별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지금 나온 정보만으로 보면 수능 시험의 범위가 기존의 수능이 사실상 이제 고2까지의 교과 내용을 가지고 수능을 봤다는 거라면 사실상 이제 고1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수능을 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1 내용 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최상위권 경쟁을 하는 학생들 간의 변별이 그 정도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면 정시에서 아이들 선발할 때 수능 100%로 선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모든 대학들이 그런 흐름을 따라가겠느냐면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변별적인 기능을 충분히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이번에 변화 양상을 보면은 수학이 이제 과거 문과 수학으로 지금 통합됐단 말이에요. 수학이 난이도가 일단 떨어졌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난이도는 사실 알 수 없는데 어쨌거나 일단은 시험 범위가 줄어든 거니까. 이과 애들 기준으로. 그리고 또 그 애들 이제 이과 애들 힘들어했던 과탐이 통합과학 1학년 과정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무지하게 어렵게 출제할 수 있겠지만은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대치동도 지금 과학학원들이 많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탐도 좀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능 전체의 변별력이 떨어뜨리면서 장기적으로 이 수능을 이제 결국 절대평가화하거나 자격고사화하는 것도 일단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일단은 뭐 스카이 정도나 이런 대학들은 좀 서울대를 살짝 따라갈지 몰라도 사실 중위권 대학들은 수능을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을 뽑는 것이 또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변별이 되는데 입시를 굳이 전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용이고. 그리고 또 특목자 사고 애들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내신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으로 이렇게 뽑아주고 하면은 또 괜찮고 하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이광수 수장님은 뭐 입시가 풍선이라고 하면은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좀 비대해지잖아요. 네네. 그 수능을 이제 누르면은 내신 시장이 부풀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또 서울대 입시도 문제지만은 그것만큼 또 입에 오르내리는 게 고교 학점제. 네네. 이 고교 학점제로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또 다른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수능을 억제했는데 고교 학점제는 시행이 됐고 이 고교 학점제로 내신 관리를 해본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과목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갈 대학에 맞춰서 선택을 해보고 이에 대한 정보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걱정도 하고 있을 거고 뭐 교육부에서는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선택을 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입시하고 맞물려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그쪽 시장이 또 새롭게 형성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드네요. 고교 학점제라는 게 내가 이제 고1 올라가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거기서 내가 의문나는 사항들은 또 독서를 하고 연구 활동을 해서 선생님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이들을 뽑겠다는 게 고교 학점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렇죠. 특별히 아직 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야. 나는 그냥 조용히 공부하는 성향이지. 막 선생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거 연구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막 어필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막 선생님 제출하면서 선생님 저 세트에 좀 써주세요. 이 성향이네. 그 이런 이 성향의 아이들 아닌 아이들은 이 고교학점제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거?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서울대학교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을 이제 선발한다고 하면은요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과목을 수강을 했는가 하는 포인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가 핵심이라기보다는 그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학생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기준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입학처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관될 필요는 없다. 1학년 때 꿈이랑 2학년 때 꿈이랑 3학년 때 꿈이 달라도 된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거지.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과에서 이과 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시점에서 네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수강했던 것은 왜 그랬고 그거를 공부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했는가 이런 거를 뭔가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결국 뽑고 싶은 학생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니까 사실 핵심은 그거거든요. 맞아요. 공부 잘하는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의 선택이 좀 다양해야 되고 그렇죠. 새로운 과목이 있다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고 생기부가 그리고 또 수행평가나 뭐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나 포트폴리오 활동들을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일반고 애들은 안 하지만 자사특목은 주로 이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과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 다양한 과목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뭐 토론 학습이라든지 발표 학습을 많이 하는 게 자사특목고니까 네네. 결국은 자사특목을 위한 그런 고교학점제가 아니냐. 자사특목 가야 된다 이거는. 걔네들 생기부가 압도적으로 좋을 텐데 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제 의견이 좀 더 주류인 것 같고 반대 입장은 자사특목이 일반고에서 하지 못하는 걸 해서 누리는 혜택은 이미 존재했던 거고 일반고는 기존에는 못하던 거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입시에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건 일반고 쪽 아니냐라고 보는 또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흐름은 약간 자사특목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물론 만만치는 않죠. 전교 1, 2, 3등 안에 들 자신만 있으면 일반고가 유리하죠. 근데 그 전교 1, 2, 3등이 특목고 가서 10등 안에 들냐 그건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건 보장 못 하죠. 네. 그래서 10등 밖에 벗어나면은 이게 1등급이 하나라도 2등급 뜨면은 서울대는 이제 못 가게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정시가 이제 수능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특목자사가 서울대를 가기는 조금 더 불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특목자사에서 지금 현재는 거기서 내신 등급이 서울대를 지원할 수 없는 수준인 애들 중에도 수능 한 방 잘 봐서 서울대를 그렇죠. 가는 애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많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이제 2028학년도에 변화되는 습시에서 내신 성적이 나쁜 애들이 정시로 서울대를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닌가? 불리해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아닌 나머지 상위권 사립대학을 가는 데는 여전히 자사특목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네. 서울대를 가는 데는 오히려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어쨌든 1단계는 수능 등급이 거의 올 1등급이 일단 나와야지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아니면 네 과목 합 5 정도는 뭐 최소 안 되면 6이라도 그런 거에 있어서도 특목고 애들이 좀 더 앞서고 그리고 또 중요한 면접. 면접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특목 자사고 애들의 면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걔들은 수업 커리큘럼 자체가 이미 서울대가 원하는 식의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전히 인기는 있는 것 같은데 면접은 추후 얘기해 볼 건데 고교 학점제가 어쨌거나 학교 생활을 우리가 예전만 해도 뭐 학교 생활 대충 하고 그냥 수능 공부하고 뭐 학교 수업할 때 EBS 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왜 저를 가리키시면서 다 그랬잖아요. 저는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동아리도 3개나 했습니다. 수업할 때 막 수능 공부 안 하고. 근데 선생님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모범생이었네. 훌륭한 학생이네요. 모범생까지는 안 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상이네. 지금 이미는 갔을 것 같네. 저는 아주 나쁜 학생이었죠. 전혀. 저는 학교 수업 따위.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실 때 딴 거 공부하고 있고 그랬죠. 그렇지. 아주 나쁜 학생이었죠. 근데 또 선생님들 중에서 또 수업이 별로인 사람들도 꽤 있어가지고. 아유 그런 분들이야. 미안합니다. 뭐 얼마나 이기겠습니까? 훌륭하시지. 대부분 훌륭하시. 실수했네요. 대부분 훌륭하시. 실수했어요. 왜 이 사람? 학교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잠깐만. 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훌륭했는데. 그럼요. 옛날 아주 옛날 70년대.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고교 학점제 아주 긍정적인 방향 아닙니까? 사실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거 지금. 항상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 그 이상의 그 목표점 가지고는 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하냐 좀 더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고교 학점제는 뭐 그러저러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 같은 얘기죠. 사실 생기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지속적이고 이제 일관되게 이제 생기부 관리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3들 보면은 서울대 목표로 하는 애들은 생기부 관리가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방학을 틈타서 연구 활동도 엄청 해놨고 책도 이과인데 막 철학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것도 학교 쉬는 시간도 아니고 학원 쉬는 시간인데 그거 왜 읽냐? 생기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다. 문과적 소양을 위해서 이런 책 읽고 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씁쓸한 얘기지만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는 학생이면요. 전과목 선생님들이 다 그 학생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맞. 그 어쩔 수가 없어요. 논의가 없네. 뭐하러 얘기를 해 이거를. 근데 이제 일반고에서는 이제 모든 선생님이 달라들어서 걔만 보고 있으니까 서울대를 가서 우리 학교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뭐 이렇게 달라질 건데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그런 애들이 이제 20명쯤 될 거니까 많죠. 이제 관심이 조금 분산이 되긴 되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또 일반고도 경쟁력이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특목자사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본인이 더 능동적이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일반고에서 전교권인 학생들은 본인이 능동적이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능동적입니다. 네. 여왕벌. 선생님들이 다 떠먹혀줘. 네. 왜냐하면 명문대를 갈 만한 애들의 풀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든 잘 써주고 싶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행평가도 웬만큼 망치지 않는 이상 잘 패스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다. 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특목고의 유리점은 그거라고 보는 게 경험치 차이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어쨌든 특목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봤잖아요. 그렇죠. 서울대를 합격시키는 생기부를 작성하는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해가 좀 지나고 경험이 좀 쌓이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거는 처음이니까 정성평가에 부합하는 걸 많이 해본 학교들이 그래도 일단은 초반에는 좀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그 주제하면 특목고냐 일본고냐 갑자기 별로 새는데요, 얘기가? 이 느낌으로 얘기가 새는데 사실 뭐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어쨌든 생기부 철저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특목과 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수행 평가나 여러 가지 학교 활동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애들이 그 학교 속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프로그램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면은 전제가 되는 게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되고 내신을 절대 평가해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사실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내신을 절대 평가하고 상대 평가를 하면서 그게 가장 큰 문제. 내신을 줄 세우기 하면서 수행 평가에다가 연구 활동을 하고 이런다고? 서울대가 잘못했네. 서울대가 잘못한 거죠. 서울대가 잘못한 건 아니죠. 우리 서울대 입시를 하니까 지금 서울대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애들 잡으려고 하네 이거 서울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뽑아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애들 잡아보자. 이제 이런 이제 플랜인데 아니 요즘도 애들 수행 평가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진짜 거의 뭐 잠을 못 잔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행 평가나 이런 걸 대신해주는 학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급하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닌가? 몰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면접을 강화한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면접은 보는데 지금도.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수시 면접은 생기부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연관지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조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라면은 이제 그런 거 말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좀 질문을 해서 학생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 네네. 예시 같은 게 나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 합니다라는 예시 같은 게 좀 나왔는데 여기 있잖아. 자장면과 짜장면은 맛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또 예시로 나온 거 보니까 청동으로 만든 손 모양 무슨 동상 같은 게 그렇지. 포항에 있는 거. 네. 그거에 뭐 이제 크기 뭐 이런 걸 주고 높이를 나서 판단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만한 손을 가지고 있는 전신 동상을 세운다면 그 동상의 높이가 얼마나 될 건지를 얘기해보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이제 설명해보라는 거죠. 다양한 설명이 나올 수 있겠는데 구글 면접 시험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질문을 해서 이제 2028학년도에 실제로 입시를 볼 때 그 정도의 넌센스 퀴즈 같은 걸 물어볼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좀 다듬어지겠죠. 아마도 느낌만 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변별 기능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뭘 기준으로 이걸 변별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이제 면접을 이제 세 가지로 본다고 그러는데 창의적 문제 해결 그리고 융합적 과제 수행, 분석적 토론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맞죠? 이거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날 면접 당일날. 네. 이것 중에서 학생이 선택을 만약에 한다. 창의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 답변하는 게 창의적 문제 해결이고 융합적 과제 수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끼리 융합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을 그리고 마지막 분석적 토론이라는 것이 솔직히 답이 없는 문제를 주고 토론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이 아이가 만약에 찬성편이면은 교수님은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이렇게 막 반대 신문하면서 아이의 논리를 공격할 거고 아이는 어떻게 그 논리에 잘 방어하는지 논리력을 판단할 것 같아요. 수시 전형 오랫동안 지금 해온 이 서울대 입장에서 우리가 애들 세워놓고 한 10분 15분 대화해봤더니 대충 알겠더라. 교수가 학생이랑 토론하듯이 학생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끌고 나가보겠다. 걔의 어떤 가능성, 숨겨진 포텐셜을 이 교수님이 한번 찾아보겠다. 약간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이라는 것이 과연 그 학생의 정확한 가능성인가에 대한 또 의구심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치동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꼭 걔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냐 아니면 학교육의 엄청난 환경 속에서 얘들이 영향을 받은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새로 2022 개정된 고1 교과서 보면은 반대 신문식 토론이 엄청 강화돼서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 교과서 자체가 토론을 강조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면접 강화 이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특목고의 가장 유리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토론 활동이나 인터뷰 경험들이 질롭게 쌓이는 게 결국은 도움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주제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다든지 뭐 선생님하고 1대1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한다고 해도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 토론 학습이라는 건. 그렇지. 근데 결국은 특목고 같은 데는 결국은 그 같이 토론이나 인터뷰 연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집단 자체의 질이 높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활동을 한다고 해도 더 얻어갈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토론이라는 게 네. 상당히 수준 높은 학습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중하위권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토론을 하려고 하면 애들이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나거나 토론의 진행 자체가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토론이 진행된다는 거는 이미 얘네들이 최소한 중상위권 이상의 어떤 지식이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목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 진학하면은 뭐 토론 경시대 같은 거를 자주 참여해가지고 수준 높은 토론을 많이 해봐야죠. 진학해서 진학한 학생들 늦어. 토론 같은 거를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솔루션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기파랑에서 항상 제시하는 바가 국어 영역은 중학교 때 끝을 내야 된다. 고등학교 가서는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영어 수학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학교생활 쫓아간다. 수행평가니 교과 공부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고등학교까지 가서 국어 영역 문제를 풀고 있느냐. 이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국어 영역을 딱 끝낸다. 네. 근데 이거는 교과에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지금 고등학교 생활 더 힘들어졌는데 네. 과목별로 지금 무슨 과목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과목별로 활동도 달라질 것 같고 예전에는 뭐냐면 티칭이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러닝이 중심이 된 학습 과정으로 바뀌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러닝이라고 하는 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토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 면접 대비. 네, 면접 대비. 고등학교 가서 하면은 늦을 것 같습니다. 늦죠. 네. 근데 그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하나 뭐 이런 기술적인 면은 고등학교 가서 약간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수많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10%를 알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20% 있게 풀어내는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린 시절부터 많이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토론을 좀 늘려야 된다. 네.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소규모 단위로 뭐 토론하는 아이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논리적으로 가르쳐주는 학원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 공교육에서 EBS에서도 그렇고 공교육에서도 하는 토론 경진대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잘 소개가 안 돼가지고 뭐 경쟁률이 3대1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런데 자주 참여해서 토론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새로운 브랜드 예설라라는 브랜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좀 토론이 50%죠.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자, 어쨌든 그렇고 나가 내 생각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중3 때 얘가 특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고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중3 어머니들이 맨날 고민하는 게 특목이냐 그래서 일반고냐 맨날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중3 때. 네. 근데 제 생각에 중3 때 일단은 특목을 내가 갈 거야 일반고를 갈 거야 상관없이 네. 특목 대비를 하는 거야. 특목 대비라는 게 결국 뭐예요? 면접 대비잖아요. 그렇죠. 면접 연습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동안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을 일단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학교들의 그 오래된 기출 문제들 또 다른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을 또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표하는 연습, 면접하는 연습들 많이 하게 되면서 면접 대비도 한번 해보고 내가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음 급해가지고 막 어떻게 토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발표 면접 어떻게 대비하지 이게 아니고 좋은 커리큘럼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학습을 하고 중3 때 특목 대비를 한번 해보는 거. 실제로도 많이 하고 애들이. 네네. 괜찮지 않아요? 당연히 연습을 해보는 건 좋은 거고 뭐 자소서 쓰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떨어져서 일반고를 가더라도 일단 대학 면접을 대비하게 되는 거니까 특목고 대비는 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해보는 게 좋다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미리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게 주제가 또 서울대였으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이요 네. 학생들한테 뭘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대화를 나누진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뭐 전교 1, 2등 해봐야 서울대 교수님이 볼 때는 무식해요. 그리고 또 사실 그때쯤 돼서 또 서울대 면접을 앞두고 있으면 또 우리 학원에서 또 웬만큼 대비를 해줍니다. 결국은 본질은 생각하는 힘이기 때문에 네. 핵심은 그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 측면 이런 거가 본질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 또 생각하는 힘을 또 기를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건 사실 독서잖아요. 독서와 글쓰기. 네. 그럼 결국은 국어학원이네. 아니 정말 그 서울대 입시안이 국어학원 입시안인가? 네. 창의적 문제 해결, 실생활 문제 해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여기로 결국 모으기 위해서 지금 깔때기인가요?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요즘에 어떻게 보면 초등부터 굉장히 어떤 국어학원에 관심 많이 가지고
이런 이유가 다 이런 입시 변화에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네. 독서와 사고력, 그다음에 면접과 토론 이런 게 결국은 우리 국어학원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요? 생각과 사고는 역시 국어에서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들을 좀 더 내면화한 학생들을 뽑고 싶은 것 같아요. 네. 5개 중에 답을 찾아내는 능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대화를 나누어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영역이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그런 역량을 가진 학생까지 싹쓸이 해가려는 이런 그 인재를 독점하려는 이런 나쁜 학교.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입시의 어떤 그 방향을 서울대가 이제 끌고 가니까 그런 입장에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여기저기 말은 많은데 이제 잘 모르고, 뭐 우리도 뭐 그 정확하게 아는 거는 아니지만 또 서울대 입시가 또 이렇게 반드시 2028년에 실시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과 이제 그 속에서 앞으로 우리 입시가 어떻게 변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각자의 생각을 얘기를 편하게 해봤는데, 너무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서브로 틀어놓으신 라디오 다음에 정도로 그냥 서브로 틀어놓으신 다음에 뭐 이런 흐름도 있나보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할 게 더 공부는 많아졌죠. 똑같이 해야 됩니다. 네.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능 1등은 받아야 되고 내신 1등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기부 기똥차게 관리하면서 안 돼. 토론도 잘해야 되는. 면접 토론까지 잘해야 되는. 한 5가지 6가지 정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서울대는 그것도 안 해? 저는 그래도 좀 좋은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편한 시절에 보냈죠. 좀 날로 먹었다. 날로 먹은 거죠. 그냥 대충 수능만 공부해가지고 가든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할 게 너무 많은데. 요즘 애들은 이건 진짜 슈퍼맨이죠. 네. 동아리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네. 저처럼 고등학교 때 밴드부 하고 합창부 이렇게 하면 동아리 활동은 그런 거 하는 것도 근데 나쁘게 보진 않아요. 네. 맞아요. 나쁘게 보진 않아요. 좋게 봐요, 오히려. 그거를 또 어떻게 유의미하게 했는지를 잘 쓰면 돼요. 아니 해외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예체능 활동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관점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서울대 입시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해결 방안까지 제가 약간 제시한 느낌이 그렇습니까? 있어요. 근데 지금 밝혀진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한번 학부모님들하고 입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더듬어 보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게 어쨌든 2028학년도 입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이에도 뭐가 많이 바뀔 거예요. 세부 내용은 어차피 또 고2 말 정도에 발표되고 또 고3 초에 발표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큰 방향성이 이렇다 정도로 참고해야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뭐 중학교 이런 분들은 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뭐 설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이제 살펴봤어요. 네네.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참 이 국어 학습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 학습을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서울대를 가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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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